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중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요즘 일본 중앙은행이 무언가 정책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퍼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인 국채금리와 거리가 멉니다. 하루짜리 금리인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땅땅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데요. 장기적인 국채금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일본 중앙은행은 장기 국채금리를 YCC라는 정책으로 눌러왔었는데요. 같은 해 2016년에 일정 금리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 일본 중앙은행이 이것을 다 매수하면서 장기금리를 억지로 찍어 눌러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도 낮추면서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리 틀어막아도 국채금리가 위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일본의 국채금리를 동시에 그려봤는데요. 미국에서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의 국채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본 국채금리는 제자리에 있는데 미국은 성장도 강하게 나오는데 더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면 일본 국채를 팔고 금리 매력도가 커진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지 않을까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국채금리 역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돈을 풀어서 이것을 찍어 누르고 있는데요. 이것도 슬슬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국채금리를 틀어막기 위해 돈을 계속 풀어버리니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대표 나라인 일본도 드디어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는 게 적당히 오르면 좋은데요. 일본의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더 이상 돈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죠. 돈을 무조건 풀어주는 YCC 정책을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역시 폐지할 필요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은 계속 버티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서 일본도 그때서야 한숨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돈 뿌리기를 좋아하는 옐런 재무장관도 고금리의 장기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대로 기다리기에는 애매하고 남들처럼 금리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19일에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0.1%에서 0%까지만 올리고 하반기에는 0%에서 플러스 금리로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플러스로 올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고 임금도 어느 정도 높아야 하는데요. 물가는 최근에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임금 측면에서는 이를 위해 수년 전부터 일본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최저금리를 3% 이상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가 봄철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의 평균 인상률이 5%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움직임을 반영해서 최근 일본 엔화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죠. 요 며칠간 엔화가 이렇게 쭉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최근에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자 다시 달러 강세 움직임이 나오면서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본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면 엔화의 강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한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역시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 영국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화의 강세가 나오면 사람들이 굳이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겠죠. 사람들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이 돈을 일본으로 들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엔화가 앞으로 강해지니까 미리 미국 국채를 팔고 이렇게 생긴 달러를 엔으로 환전해 놓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래도 요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채금리 상승을 더더욱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추가적으로 파산할 수가 있고요. 연준은 또다시 일시적으로 돈을 뿌리면서 시중에 강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이 한꺼번에 지금까지 모든 완화적인 정책을 폐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겠죠. 즉 이번에는 기준금리만 살짝 올리고 다른 정책은 유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급격한 엔화 강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굳이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요즘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 미국 국채를 산 물량들은 다 손실권인데요. 안전자산인 국채를 굳이 손실 보고 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입니다. 오른쪽이 과거고요. 왼쪽이 가장 최근입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최근 1년 동안 600억 달러 정도 신규로 매입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8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모두 손절치고 엔화로 환전한다? 이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신규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일본은 아마도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에 큰 걱정이 되진 않지만 문제는 미국이죠. 한국 시각으로 3월 21일 새벽에 연준 회의 및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기준금리와 동결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 점도표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발표가 된 점도표입니다. 작년 12월 이 자리에서 연준 위원들은 2024년에는 기준금리를 3번 정도 내릴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립금리는 2.5%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죠. 이번에 3월 달에 아마도 새로운 점도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24년도에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작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 횟수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그런데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미 이 부분은 경고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일부 선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혹시나 장기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버리면 이것은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금리 자체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씩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 이게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